안녕하세요. 손가락 뉴스의 진행을 맡은 조훈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곽동수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일본에서 다른 나라의 사람을 고용을 해서 방사능을 제어하는데 동원을 하고 일을 시키고 또 이제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그 방사능을 제어하는 것에서 합법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것 같은데요. 방사능을 이렇게 없애는 일에 다른 사람이 일을 고용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김 대리는 빠져도 될 것 같아. 혹시 배제? 이건 내가 마무리할게. 지금 변제? 저기요, 조심하세요. 이건 시비? 아닙니다. 배려입니다. 아이들 지나가게 제가 비켜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육아의 남자 여자가 어딨어? 잘 갔다 와. 걱정 말고 가. 애 기다리겠다. 육아는 눈치 줄 일도 눈치 볼 일도 아닙니다. 내 아이란 마음으로 함께하면 어떨까요? 지금 일본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고 있어요. 역사가 반복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독일이나 다른 유럽 같은 데 가서 기술을 많이 배우기도 했어요. 근데 기술을 배우러 갔는데 기술은 가르치지 않고 험한 일, 위험한 일 주면서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독했던 게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했었던 강제징용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식사를 받으면서 고생했던 것이 오래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또 그 재판을 겪고 있고. 근데 올해 초 아마 3월이었을 거예요. 일본에 기술을 배우러 왔던 베트남 청년이 그 방사능 피폭을 당했다는 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기술 배우는 일을 하러 갔는데 기술은 가르쳐더라도 솔직한 얘기로 일본에 돈을 벌면 베트남에서 버는 것보다 수입이 더 좋으니까 라고 간 건데 생각지도 못하게 건강에 큰 타격을 입은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고 무엇보다 일본 내에서도 일본이 이렇게 외국인을 데려다가 일본인이 실수했었던 것을 책임지게 하는 게 옳냐, 합법이 아니다 라고 지적을 했어요. 보통은 그러면 사과하고 안 할 텐데 일본은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특수 목적의 기술로 괄호 열고 일본의 방사능을 제거하는 일도 괜찮다고 동의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외국인이어도 괜찮다 라는 걸로 법을 바꾼 거죠.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은 그런 험한 일을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자들이 며칠간 5km 떨어진 곳에서 취재를 하고 건강검진을 해봤어요. 생각보다 아주 몸 상태가 많이 나빠지진 않았대요. 엑스레이 찍을 걸 한꺼번에 몇십 번 몰아찍은 정도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서 방사능 제거 작업을 하고 제염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방사능에 노출될 수 있거든요. 이게 똑같은 양이 있어도 왜 물감이 사람마다 손에 묻어도 어떤 사람은 잘 지워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래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방사능은 마찬가지인데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걸 외국인을 데려다 쓴다? 이건 일본이 또 다른 시대로 돌아가서 강제징용하는 것과 비슷한 게 아닌가. 다른 점이 있다면 미리 법을 만들어서 합법화했다라는 점에서 이웃나라로 속상하고 안타깝고 화도 나는 일이에요. 네, 저도 많이 동감을 합니다. 강제징용처럼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방사능에 관련돼서 일을 하는 게 정부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한동안은 방사능에 대해서 그 근처를 가지 못하게 막아두고 그리고 그거를 낮출 수 있게 해서 계속 물로 집어넣어서 시키고
그 오염수가 남아있는 것들을 어떻게 할지 계속 모아두는 작업을 해가면서 방사능 수치를 떨어뜨리죠. 근데 문제는 방사능이 공기 중에 있는 것과 흙에 있는 것과 그게 피부에 직접 닿는 것과 이런 게 노출되는 것에 따라서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핵을 만들긴 하지만 아직 처리하는 부분에서만큼 완벽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으로 얘기하면 음식물은 계속 만들어서 먹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쌓이는 거죠. 이걸 버릴 때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어디에 묻어두느냐. 근데 음식물 쓰레기 봉투나 음식물 만드는 게 중간에 터졌다고 치게 되면 이걸 버려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복잡할 수 있죠. 이게 제가 음식의 비유로 든 게 직접적으로 비유하게 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지금 이쪽을 지켜보고 있는데 걱정은 내년도에 또 올림픽을 연다는 거죠. 이게 선수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그렇고 일본은 괜찮다라고 하지만 안전하다고 했던 국제 표준에 비해서 약 20배 정도 위험합니다. 그런 쪽들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해야 될 게 많은 그런 나라인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확실히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세계 기준으로 보면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방사능을 아직 해결을 못하고 지금 쌓여있는 상태인데 이게 바다에 그냥 버려져도 되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더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일본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방사능이 그냥 어느 정도 잘 처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실제 조사를 해보고 가봐야 아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바다가 넓다. 그리고 지구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해요. 근데 우리 아시겠지만 그 공장에서 몰래 폐수를 버리다 잡히게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 잡히는 경우가 물이 이상하게 바뀌어서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서 어디서 버렸지 하고 찾아내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강은 바다보다 훨씬 더 다르니까 쉽게 티가 날지 모르지만 바다 같은 경우 해류를 통해서 전 세계 바다가 움직이게 된다는 거, 이게 잘 알려진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방사능이 정제되지 않고 이렇게 고농도로 되어 있는 오염수를 아주 조금씩이라도 내려놓으면 이게 과연 정리가 될까요? 일본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가르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바다는 모든 걸 다 품어줄 거야 같은 시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하다 보면 진짜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환경론 이쪽에서는 환경주의자들은 전부 다 반대를 하고 있는 쪽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해서 빨리 밝혀라. 일본의 문제니까 일본이 알아서 해결한다 식은 안 된다. 정확하게 밝히고 어떻게 나갈지 설명해야 안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일본인들이 자신들을 했으니까 일본인이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왜 그런 거 있죠? 우리 돈 벌러 갔는데 팔 다치고 다리 다치고 오게 되면 그래서 평생 불편하게 사는 일이 생기면 힘들잖아요. 방사능 픽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청력 손실이나 이런 것처럼 귀에서 피가 나거나 눈에서 뭐가 나오는 그런 경우들도 극단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걸 설명해서 당신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일본 정부가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안 하고 오염수도 내보내고 이렇게 주변 국가를 속이는 것 같은 게 안타까운 거죠. 네, 다른 나라에서도 일본의 이런 오염수들을 많이 배출하고 또 이렇게 방사능을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괜찮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쪽에 대해서 아직 올림픽이 열릴 때까지 시간이 한 9개월, 10개월 정도 남아 있으니까요. 문제 없게끔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안전하게 올림픽을 치를 수 있게 일본이 더 신경 써야 될 거고요. 혹시라도 돈을 좀 많이 준다는 일로 갔다가 다른 아시아의 국가의 국민들이 다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또 다른 강제징용이 될 것이니까요. 네, 올림픽 개최가 앞으로 또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웃나라에서 열리는 잔치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오늘 손가락 뉴스 저희 영상을 보시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